네, 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부동산 N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부동산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훈 대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한정훈 대표를 이렇게 다시 뵙네 이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누구셔 이러실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이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한정훈 대표, 저희가 이제부터 함께 할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의 한정훈입니다. 자, 저는 부동산 시장을 항상 여태까지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풀어왔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해왔는데, 아직도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조금 재테크의 문제가 재테크하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좀 없으신 분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마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아니, 저는 워낙 유명한, 전 재테크를 잘 몰라도 부동산을 좀 몰라도 한정훈 대표는 알 정도니까.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DJ 하시잖아요. 예. 부동산 DJ. 예,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도 저 너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한정훈 대표와 함께하는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 부동산 하면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작은 이슈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큰 이슈가 있는데, 이 투자자의 심리에 이런 작은 이슈나 큰 이슈들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금리라든지 정책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 외부적인 요소도 있고 내부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심리 같아요. 네. 이 심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대선이 조기 대선이 예, 있죠.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늦추자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온 결과를 가만히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네.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래요?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심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거 대선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렇게 사람은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궁금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선은 지금 후보가 지지율은 굉장히 좋지만, 근데 저는 인상적인 게 네. 8일이었나요? 지난 8일 날 경제 인사들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만나면서 부동산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또 이런 또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네,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부동산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은 1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리가 지금 상승 심리 쪽으로 가느냐, 하락 심리 쪽으로 가느냐, 심리가 중요한데,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그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그래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한 가지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팍팍 바뀐다든지 그렇진 않는다. 그래서 심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슈N에서 준비한 주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조기 대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앞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부동산은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부동산의 분위기, 현재의 심리는 어느 쪽인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방인가요? 하방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네네. 얘기를 드릴게요. 본래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오르막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시장이 좋았다가 또 하락했다가 다시 좋아지고 흐름이 있는데, 시장이 계속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침체한 상황으로 오다가 1월 달에 병옥점이 생겼거든요. 1월 달에. 25년 1월에 병옥점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막 올랐어.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규제가 나왔죠. 예, 규제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게 시장이 바뀔까에 대한 네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지금 뭐 토지 거래 허가제도 다시 묶임으로 인해서 가격도 많이 오른 이런 강남 대표적인 강남 지역들 네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숨고르기 장세라고 볼 수 있어요. 숨고르기. 숨고르기 장세. 그래서 이것이 강남권 뭐 용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조금 숨고르기 장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네. 소강 상태에 좀 보이고 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숨 고르기면 여기서부터 이 숨을 다 고른 고르면 후에 상방일지 하방일지 결정이 그렇지. 된다. 아, 그럼 결국은 조기 대선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앞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뭐 강남 3구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각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뭐 언론을 통해서 언론. 언론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 졸속 행정이 아니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대부분 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게 묶여 있다가 확 푸니까 강남의 집값이 그냥 막 올랐다. 그렇죠. 네. 실제로 한 달 사이에도 막 4억이 오른 아파트도 그래요. 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강남권에. 네. 네, 이게 한 달에 4억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네,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게 왜 서울시 소속 아니시죠? 서울시 소속은 아니고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래 이 부동산 시장의 지난해를 가만히 보면은 지난해 계속 7월 달까지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7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내놨어. 음, 대출 규제 효과는 길지가 않아요. 이거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을 못 넘긴다는 게 KDI 보고서에도 나오거든요. 아, 모든 대출 규제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예. 정도밖에 그거- 힘을 못 쓴다. 예, 맞습니다. 그 오. 과거의 정부의 그런 정책들을 보니까 6개월을 못 넘기더라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왜 대출 규제를 할까? 한마디로 대출을 쪼여서 집을 살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출 규제 효과는 딱 내놓으면 시장에 강하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바로 그냥 반응을 해요. 하지만 효과는 짧다. 강력하지만 효과는 짧다. 그러면은 8월 달에 대출 규제를 했으면은 6개월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네네. 이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끝나고 아. 시장이 다시의 원래 흐름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불쏘시개. 강남권이 오른 게 아니라 강남권이 오른 거는 본래 오르게 돼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아.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어줌으로 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 뭘 확 풀었네요.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제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찌되었던 우리 지난 윤석열 정부죠. 이제 지난 정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해도 과언은 그렇죠. 아닙니다. 예,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이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급 정책이에요. 공급 정책. 예, 그러니까 이 각종 규제들을 다 풀고 풀어서 공급을 늘림으로 인해서 수요를 좀 잠재우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네. 집값의 상승을 막겠다. 근데 진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규제로 집을 못 사게 하자.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수요로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좀 안정시키겠다. 이게 정책이 완전히 틀려요. 네네. 이게 장단점은 분명히 있죠.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게 협의가 되잖아요. 여당 야당이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실제로 규제를 풀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풀렸어.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제대로 뭐 진행된 게 사실은 네. 없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지난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서 네. 한마디로 강남 3구의 집값만 끌어올렸다. 이런 기사는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보셨을 나오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강남의 부동산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 정부의 지난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해서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게 되니까 지방의 집은 팔아버리고 똘똘한 서울의 한 채만 서울의 가지고 한 있자. 채.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수요가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해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난 정부의 아마 다주택자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유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지금 정부가 무슨 집값을 올려놨다? 이건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결과론적으로 나온 정책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다 뭐 푼다고 했던 것들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추가이익 환수제도 취득세 중과 이런 거 다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됐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뭘 하려다가 못했죠. 좋습니다. 이 보면은 지난 정부마다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이름이 하나씩 붙는 것 같아요. 일단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은 빚내서 집 사자 이런 슬로건이 유행했었고. 아니 근데 잠깐만. 네. 근데 우리가 빚내서 집 안 산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다 다 대출 받아. 대출 받아서 되잖아요. 어쨌든 다. 유행했던 게 그런 거고 네.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집값이 하늘보다 높다. 뭐 이런 뭐 꺼지지 않게 집값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의 슬로건은 뭐 이런 거잖아요. 똘똘한 한 채. 맞아.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얘기가 좀 유행했었는데 자 그럼 제가 드릴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그다음 새 정부가 이제 곧 들어옵니다. 6월 3일이면 정권이 바뀔 텐데 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부동산 투자는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서 진짜요? 네, 그런 말을 해서 앞선 선거 때와 좀 입장이 좀 변했다. 그래서 뭔가 저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막 혼돈오시죠 지금. 앞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확실히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데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네.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지난 정부에서 네네. 규제를 다 풀려고 했지만 결국은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못 풀었잖아요. 못 풀어서 그거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그 더 나올 대책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내년에 뭐가 있죠? 내년 6월달에 그 이벤트 지방선거가 있죠. 예, 지방선거 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책을 갖다가 갑자기 획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특별히 바뀔 건 없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공급이에요. 공급. 이게, 왜냐면 지금 현재 여당 야당의 공통적인 단어가 공급이에요. 공통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 대책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은 서울이나 이런 도심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빈 땅이 없으니까 뭘 부숴서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심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지속될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 조기 대선 이후에 이 매매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막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앞서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3년과 이 부동산에 대한 흐름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말씀을 들어본 결과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 조기 대선이 하나의 이벤트는 건 맞지만 네네. 그것이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 흐름, 이 방향성, 추세는 돈과 심리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를 했는데 예, 추세는 돈 플러스 심리. 근데 그 중에서 돈과 심리가 많냐 적으냐, 돈과 심리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심리 지수가 있어요. 네. 우리 부동산 심리 지수, 네네. CS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주택 가격 전망 지수인데 이게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떨어질 거라고 예, 생각하는 많냐. 적으냐. 네. 그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지난달 3월 달은 105 정도 됐는데 지금 4월 달 108이거든요. 점점 100을 벌써 넘어가서 좀 더 뭔가 오를 거라고 올라가는 예상하는 수준이죠. 사람이 더 예상하는 많네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심리 지수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심리 지수는 우상향.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렇죠. 어차피 제가 아까 방향성 얘기했잖아요. 방향성이 금리는 낮아질 것이다. 이거 누구나 다 지금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방향성은 이미 낮아진다고 예측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는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돈하고 심리가 같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어차피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류를 탈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뭐 악재보다 호재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과거에 악재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세요? 뭐 역전세가 생기는 네네, PF 그렇죠. 문제 PF 뭐 문제도 해가지고 있었고, 지방의 미분양 문제 뭐 이런 것들 계속 그것 때문에 뭐 부동산 완전히 망가질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안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호재라고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죠. 금리 인하. 어차피 방향성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공급 부족. 네네. 공급을 어떻게 늘리려고 하는 거는 지난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오든 인식이 같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래요. 공급을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크게 호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호재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보고서 들어가야 되지. 예전에 제가 그런 기사 많이 봤거든요. 2018년도, 네. 19년 되면은 뭐 전국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 거다. 이런 기사 제가 많이 봤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공급이 전국적으로 많은 거랑 내가 투자할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 지역마다 공급이 적으냐, 수요가 더 적은지 공급이 더 적은지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래요. 드렸죠.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까 이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서울은 그리고 경기는 서울 뭐 주변은 땅덩어리에 빈 공간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뭐 새롭게 무엇인가를 재건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좀 봐야 된다. 저희가 앞서 이런 뭐 새 정부 그리고 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런 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 그래서 도대체 내 집은 언제 마련하는 게 가장 적당한 시기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Now. 지금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좀 구분을 해봐야 돼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무주택자는 일단 내 집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은 이 집이라는 거는 사용 가치 우리가 네. 들어가서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 가치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자산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집을 사는 거는 항상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우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아 이거 집 언제 사야 되지? 그러다 결국 또 늦어. 가격 올라. 항상 여태까지 반복이에요. 일단 무주택자는 지금 now. now. 지금 당장 주택 구매하는 게 우선이고 만약에 집이 있으니 유주택자가 투자 개념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선별을 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제가 이제 항상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재개발. 왜 그러냐면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뭐 상기 신도시든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가장 수요가 부족한 게 서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빨리빨리 지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시 정책이 지금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책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면 이거 안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쫓아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방향에 맞춰서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이런 지역을 선점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많이 지정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지금 재개발도 재건축도 엄청 많아요. 지금 서울 전역에. 네네. 그럼 그 중에서 다 진행이 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네, 이게 네, 다 진행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친구들끼리 뭐 이제 이렇게 뭐 한잔 하면서 얘기할 한 때 뭐 나 재개발 거기 뭐 재건축돼 있고 뭐 재개발돼 있고 나 거기 뭐 했는데 그럼 다른 친구가 그 옆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 축하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옆에서 그거 다 너 없어진 다음에 될 거야. 뭐 이런 말 이렇게 언제 될 줄 알고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언제 될 줄 알고요. 진행을 하다가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네. 네, 하다가 다 뭐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안 되는 데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들을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뭐 재개발을 하면은 무조건 프리미엄도 붙고 해서 가격도 오르고 뭐 돈도 벌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지역을 선점해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입지 가치. 입지 가치. 네, 입지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 그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케이션이래.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라면 지금 입지 가치가 더 중요한 게 바로 사업성이에요. 이 사업성이 좋은데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사업성이 좋으면 나중에 내가 낼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덜 내는 거죠. 아니면 아주 안 내든지 이런 사업성 좋은 데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그게 정말 관건이라는 생각이 돼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한다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그렇죠.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찾을 수 있는 팁, 노하우 뭐 이런 게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그건 제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 비밀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한정훈 대표의 그 영업 비밀을 하나씩 야금야금 뽑아 보는 게 제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그런 것들 하나씩 네. 한꺼번에 내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씩 한꺼번에 또 이렇게 다 쏟아주시면 습득이 안 그렇죠. 됩니다. 이게 또 그렇죠? 너무 많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 이 시간 보시면서 이 한정훈 대표의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한정훈 대표의 이 노하우를 하나씩 해서 내 것으로 꼭 만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의 현재 분위기와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최고의 부동산 멘토 우리 한정훈 대표의 조언을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또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